안녕하십니까. 파생상품 딜링는 김준성입니다. 오늘은 5-2 일상의 금융거래 상품명, 그다음 수수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금융 용어들이 있잖아요. 매일매일 그 신조어, 새로 만들어지는 용어들이 매일매일 나옵니다. 실제로 다양한 상품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기본 개념 파악이 중요합니다. 페이아웃 구조,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돈을 어떻게 준다 이런 페이아웃 구조와 거기에 관련된 리스크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이런 걸 파악할 때 가능하시면 그 텀시트를 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상품 명칭은 진짜 애교 정도입니다.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CMS, Constant Maturity Swap 이런 거는 족보가 있는 겁니다.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상품명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. 키코, 스노우볼 이런 거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상품을 만들 때 세일즈들이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. 그러니까 현혹당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상품을 이해하실 때 또 사람들이 상품을 얘기할 때 그 가격으로 얘기하잖아요. 그 가격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. 가격 표시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?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. 가격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확실한 게 있습니다. 초코파이는 100원이다. 엄마 아파트는 30억이다.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아시죠? 상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. 북해산 브렌트유가 100달러다. 이건 배럴당이고요. 그 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그 배에서 보관하거든요. 전문가가 돼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코리아 원화의 베이시스 수압 레이트가 30이다.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좀 알기 어렵죠. 그런데 이런 가격 표시 방법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죠.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코트를 내서 이렇게 돼서 됐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효율성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제외하고 중요한 것만 딱 거래를 위해서 중요한 가격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가격으로 표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품을 보실 때 상품의 가격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. 결국 가격 표시 방법을 이해하면 상품을 이해했다.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수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벌고 손해보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수수료는 되게 조그만데 무슨 쪼잔하게 수수료를 신경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가격 변동 상세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달러 현금 트레이딩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. 달러를 현금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최소한 1% 받습니다.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살 때 1%, 팔 때 1% 주면 2% 주지 않습니까? 그럼 원달러가 1200원이라고 하면 2%면 얼마입니까? 24원이지 않습니까? 원달러 하루에 24원 움직이지도 않거든요. 근데 제가 어떻게 24원 이상 법니까? 그러니까 아예 상세할 수 없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그 가격 변동폭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. 이게 함정인 거죠. 그래서 막 하게 되는 건데 그 당구장 주인만 돈을 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. 여러분들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내가 확률로 쭉 볼 때 이런 확률 저런 확률을 다 합쳐보면 내가 이제 얼마를 받겠다 하는 기대값. 그러니까 100원으로 하면 100원의 기대값은 돼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승률이라는 컨셉도 있죠. 내가 뭔가에 베팅을 하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50%다. 뭐 50%면은 기대값 아까 100원 냈는데 100원인 거랑 비슷한 거죠. 예를 들어 보면 카지노에 가서 블랙잭 하시잖아요. 블랙잭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 승률이 내가 베스트로 플레이를 하면 바보같이 하지 않고 베스트로 플레이를 하면 49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49%로 딸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카지노가 그러면 51%의 승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1%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카지노는 엄청나게 많은 손님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으로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카지노 비즈니스가 엄청 좋은 비즈니스입니다. 로또를 생각해 보실까요? 로또는 100원짜리 로또를 사면은 기대값이 5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승률로 하면은 한 25%쯤 되는 거죠.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? 일단 이기기만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승률이 낮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 로또를 매일같이 많은 금액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승률이 25%밖에 안 되기 때문에
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. 결국 그 트레이딩 비즈니스 경쟁력의 기반이다,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 비용, 그래서 파생 상품이 출현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. 효율적인 시장이 된 거죠. 그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.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별거 아닌 그 수수료에서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인가? 이거를 볼 때 또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. 이걸 한번 보시죠. 수수료와 시장 가격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달러를 환전을 해 보시죠. 환전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뭐 1,2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쭉 결정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. 시장에 기준값이 있을 겁니다. 그 기준값이 있고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비드 오파 스프레드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신한은행 갔다면 신한은행의 본점에 있는 은행의 트레이더의 비드 오파 스프레드가 있을 겁니다. 시장에서 받은 거를 자기 세일즈한테 넘겨줄 때 또 비드 오파 스프레드를 붙이거든요. 그러면 받은 그 세일즈 또는 그 리테일에서 수수료를 또 붙일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기준값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스프레드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은행이나 브로커의 스프레드, 그 다음에 리테일 수수료 이렇게 쭉 따라서 붙는 거죠. 근데 처음에 그 두 가지 시장의 비드 오파나 은행의 비드 오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거는 뭐 무시하더라도 이제 세일즈 수수료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. 어떨 때 보면은 환율 뭐 90% 우대, 90%를 할인해 주겠다. 모바일 같은 데서 이런 선전 문구가 나오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디서 90%를 할인해 준다는 건지, 뭐부터 90%를 할인해 준다는 건지 모르겠고, 또 어떤 경우에는 다 그렇게 프라이스 준 다음에 마지막에 현금을 취급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별도로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수료 체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 수수료를 잘 알아보고 트레이딩 상품과 이제 브로커를 선정하게 되시는데요. 이럴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. 그 절대적 수수료 수준을 파악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. 하나는 아주 여러 단계의 수수료가 있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보면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죠. 그 수수료. 환전도 하시죠. 경우에 따라는 뭐 증거금도 써야 되죠. 그 다음에 해외 브로커들이 또 당연히 거래에 관련돼서 또 뭔가 받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의 수수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걸 잘 구분해서 수수료가 얼마 드는지 보셔야 되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숨어 있는 수수료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주식 같은 거 하면 뭐 작게는 1%, 많으면 뭐 3%도 받습니다. 그런데 요즘 많이 나오는 AI 펀드라고 하면서 수수료는 0.1%다 그리고 선전을 마구 합니다. 그러면 진짜 AI 펀드의 수수료가 훨씬 싼 걸까요?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AI 펀드라고 하면서 AI 펀드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사겠다. 그것도 글로벌리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 AI 펀드가 별로 큰 펀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조그만 펀드가 다양한 시장에 들어가서 다양한 상품을 사려면 브로커 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브로커 수수료가 굉장히 비쌀 수 있습니다. 실제로 AI가 받아가는 수수료는 적을 수가 있는데 그 AI 펀드 자체가 페이하는 수수료가 엄청 많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숨은 수수료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. 근데 수수료와 또 관계없이 세금, 거래세, 소득세, 양도세 이런 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가격 변동성이 이런 수수료 비율을 충분히 보상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환율의 표시 방법, 쉽고도 헷갈리는 환율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